여러분이 이제 학기제로 끝나면 사회복지사협회에 이제 실습일지를 내서 학교를 통해서 사회복지협회로 올라가면 사회복지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장이 찍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2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는 단독적인 어떤 일도 아니고 걸쳐서 학교로 일단 제출이 되고 한 분은 사회복지사협회로 그것이 올라서 다 검토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뭐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또 이게 실습도 안 하고 뭐 소리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막 다 감시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잘 하는 것이 좋겠죠. 누가 뭐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슈퍼바이저 할 때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실습을 잘 안 했는데 남한테 잘해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내가야 됐고 우리가 꼭 15일 동안 실습만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됐지만 실제 기관에 가서도 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관에 입사하기 전에 다 공고를 하면 이력서를 받잖아요. 자기소개서하고. 이거를 제가 받아보면 참 어쩔 때 한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모든 이력을 다 이력서에 쓸 수는 없지만 내가 아동 쪽에 간다. 그러면 이력서 중심도 아동 중심으로 써라 이거예요. 내가 노인시설로 간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실습을 통해서 노인시설에 관련된 것을 자세히 써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직원을 쓰려고 한 분들은 이분은 내가 노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시설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아동만 막 써놓고 뭐 이렇고 뭐 노인은 하루도 한 게 없어. 그럼 조금 난감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도 경력자는 아니지만 근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제도 마무리 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노인시설 하루라도 가서 라운딩을 해라. 가서 보고 마치는 것하고 안 보고 마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서 하루라도 삶을 하루 스케줄을 쫙 보게 되면 그래도 안 들어가 본 사람보다는 더 낫죠. 이왕이면 3, 4일 라운드 해본 게 더 좋기는 해요. 우리 하버드에서 처음에 실습을 하다가 중간에 간호사가 갑자기 팔이 아파가지고 근무를 못 한다고 당장 15일 한 뒤에쯤 채용해야 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간호사로 근무하신 분이 우리 실습하던 선생님이야.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안 나오고 들어갈 수 있었어. 왜? 이 사람은 간호사 조무 자격증이 있었어. 사회복지사 하기 전에. 근데 거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사회복지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실습도 해서 나오고 취업은 바로 끝나자마자 되고 자격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라운딩 할 때 가서 10일 동안은 그쪽에서 철저히 근무를 하면서 아예 간호사님 졸졸 따라다녀라. 10일 동안 사이클을 맞추다 보면 이제 이게 편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디 가서 실습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이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력서에. 그래서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내가 바로 지금 노인시설 가야 된다 그러면 자원봉사라도 노인시설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전화 받는 톤이에요. 톤. 늘 내가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을 보지 않았는데 전화가 딱 왔을 때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한 20년간 전화를 받아보니까 나이도 맞출 수 있고 이 사람 상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가. 내가 평강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이런 달에 하면 듣기도 싫잖아요. 다 주고 가. 누가 해도 마찬가지 느낌이.
예. 설사 엎드려 잠자고 있더라도 전화 오면 여보세요 솔톤을 올려서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보세요 그러지 말고 왜 내가 잠자고 있는 표정을 목소리로 알려주냐 그 말이지. 그건 꽝이야. 예. 그거는 태직 1호 깜.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가 항상 솔톤으로 살아있어야 돼. 내가 기분이 좋든 아프든 기관을 근무하면서 늘 생각을 해야 돼. 그 청소 부분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근무하면 청소 자리도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자리가. 그만큼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오면 공익선생님들이 있지, 둘이나 있지, 우리 평가 같은 데 보면 오면 뭐 하겠어? 그럼 다 청소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돌봄 선생님들이 있지,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실습생들이 있지. 또 막 보세요, 주변에서. 그렇다고 내가 생각조차가 청소는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더라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해 나가야 돼. 때로는 우리가 일이 치다 보니까 저걸 치우고 내가 일을 하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그거 하다가는 이 일을 못하게 돼 있어. 그냥 쌓아놓는 경우가 나는 많아. 책상에도 막. 항상 청결하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이걸 누가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나중에 이거 소리찬이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둔 데에 그대로 놔둬야지 소리찬이라고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상에 손대지 마세요. 내가 그런 경우가 많아. 지저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딱 와서 앉으면 벌써 이 사이클이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깨고 있기 때문에 쉬워질 수 있어요. 꼭 청결하게 딱 있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런 마인드로 늘 같이 시켜나가요. 내가 맡아놓고 계단 물 청소는 내가 하잖아요. 누가 안 시켜. 그거 하면 난리나. 호스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면 내가 하고 말아. 그리고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 근데 그 계단이 올라가는 것이 첫 관문이야. 사람이 보다 보면. 그 2층 우리는 화장실 사용도 안 하는데 내가 깨끗이 해. 상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올라올 때 그게 상가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우리 화장실이라고 그러지. 3층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미지 다 읽어버려. 거무줄 같은 거 안 보여. 선생님들 눈에는. 내 눈에는 다 보여. 그래서 다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안 보이더라고. 나도 보니까. 나도 부교육자 생활을 5교회를 거친 사람. 이게 담임 목사님 눈치를 얼마나 바꿨어. 근데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교회 또 개척을 해보니까. 그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구나. 내 할 일만 맡아서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전화 잘 받으시고 톤하고 이력서 잘 쓰시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실장님들이 대부분 상담을 하지만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리를 많이 비우게 돼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여기 가고. 그러면 실제 상담은 누가 하냐? 신출내기들이 해야 돼요. 생활복지사나 누가. 밤늦게 시설장 오시는데 그때 상담하러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현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경험자가 아니지만 경험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령을 알아야 되죠. 무조건 아이 데리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이 아이가 빨리 오자마자 입소를 해가지고 빨리 받아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법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시청으로 신고되어가지고 또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아동센터에 어떤 빈자리가 있어야 그곳에 먼저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 하버드에 친한 아이가 있어. 근데 다른 데는 죽어도 가시고 요리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도. 그런데 행정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 센터에 얘가 원한다고 일로 보내주지를 않아요. 빈자리 있는데 센터로 보내려고 그런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수요자를 보면. 근데 고집을 부려 애들은. 절대 혼자 딴 데 안 가.
그럼 하버드 계속 온다 그러면 뭘 해야 돼? 대기 세워야 돼. 근데 한 명이 나가야 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면 먹기 좋을 거 애들이 많이 맞는데 쉽게 그만두겠냐고. 힘든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선생님 눈에는 뭐예요? 맨날 지각하고 잘 빠지고 이런 놈들 자르고 싶은 거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대기가 쓰니까. 예. 선생님 경고가 들어가. 야, 너 이렇게 자꾸 빠지면 자른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성실하게 다니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 거니까 잘해야 돼. 이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대부분 모범생 아이들이 오는 것보다는 모범생이라니까 뭐 이렇게 성적 비교가 아니고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들보다는 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지가 딱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가 부모님들이 그거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영어 학원이 아니고 수학 학원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아동 복지센터예요. 이 복지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학원처럼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물론 공부도 다 가르쳐 주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주인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쓰게 되는 게 뭐죠? 등록 카드예요. 등록 원서. 그죠? 예. 부모님 딱 앉혀놓고 아이들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 대면이. 예. 아이도 주의도 줄 수 있고 부모도 환기를 시키고 내가 이 아이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부모는 딱 등록시키면 그날로 끝이야. 내일부터 안 오잖아요. 그래서 부모하고도 집에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져야 되고 너 이런 곳인데 진짜 잘해야 돼. 그러면 너 못 다녀. 여기도 힘들어. 예.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해. 그러려면 선생님이 뭔가를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그 빈칸에 적는 것이고 이름이 뭐야, 뭐 주소가 뭐야, 뭐에 그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두 번째.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빽빽하게 적으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이 말 해놨는데 혹시 안 지키거나 뭐 하면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때 또 우리가 때로는 1시간, 2시간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 다 잊어먹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페이퍼 용지 한 장 등록 카드 옆에 놓고 타이틀만 써가는 거야. 제목만 이렇게 타이틀. 그래야 내가 간 뒤에 요약해서 상담록에 쓸 수가 있어.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펜 녹음기에다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어. 버튼만 딱 누르면.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음성 터치 딱 누르면 녹음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말 안 하고 남의 녹음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야. 그죠? 예. 그래서 아예 앞에 놓고 제가 이 상담록을 적어야 되니까 어머님 잠깐 녹음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이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아예 녹음시켜놔. 그리고 상담에 집중하라 이거. 여기는 다 녹음되니까. 왜냐하면 이걸 의식하다 보면 적는 것도 내가 해보니까 의식이 되고 타이틀만 적는다 그래도 부모가 보게 돼 있어. 그러면 대화를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 딴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처음에 녹음 오케이 딱 하면 그다음부터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추려내서 내가 요약해서 적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도 나오고 아이가 뭐 행동 뭐 예를 들면 ADHD가 심하다든지 뭐 정신과까지 뭐 가봤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세하게 다 녹음이 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대답은 일일이 안 해도 몸짓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나는 녹음되고 있으니까 다 정리해서 적으면 돼. 예.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우리 기관의 신뢰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치유야. 내 아이가 이렇게 못났어요. 처음부터 누가 얘기하라고 그랬나? 예. 그 부분을 잘 적어놔야 돼. 왜냐? 우리가 심리치료가 있고 평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10년을 다닐지 앞으로 5년을 다닐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서가 연도마다 쭉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어요. 평가 자체가. 예. 그래서 첫 들어올 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모를 다 해놔요. 딱 원장님이 무슨 일에서 나가고 없어. 내가 상담을 받았어. 근데 그 2시간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녹음이 더 필요하는 거예요. 네. 원장님, 시사장님 이거 녹음해놨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안 뵀더라도 뭐예요? 그 상담록 기록을 보고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중간에 자원봉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전화해보세요. 다 안 받는다 그래.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돼. 그럼 애들은 어디 가서 시간을 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최고로 가서 자원봉사하기 좋은 것이 아동센터예요. 형, 언니 노릇을 하기가 좋거든. 그리고 공부 가르쳐 준다면, 예를 들면, 이쁜 누나나 막 오면은, 애들도 그 누나한테 배우려고 그래. 괜히. 선생님 홀대한다니까, 이것들이. 뭐 가르쳐도 뭐, 이쁜 선생님 좋아요.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막. 내가 인마 미움냐? 막 그러면 선생님들은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죠.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처음 오는 사람한테는 관심 끌려고 그래, 애들이. 오래된 선생님들보다. 그죠? 그리고 1대1로 딱 매칭해주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사 노릇이라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교사라고. 열과성을 다해서 가르쳐줘야 돼. 쉽게 말하면 요령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아이들이 끝나서 자원봉사 재밌었어? 뭐, 아이고, 속 터져요. 너도 그랬어, 이놈아. 초등학교 다닐 때 너도 그랬어. 이제 알겠냐? 애들 가르쳐 보니까. 애들도 자원봉사 애들이 굉장히 체험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들에게는 큰 역할이 필요하고, 그룹홈 같은 것은 선생님들도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초등학생 5살부터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됐을 때, 이 밑에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안 가르쳐줘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귀찮아요. 놀아주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솥밥을 먹고 같은 시설에 하는데 애들 진짜 친누나고 친오빠면 그럴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원봉사로 이 아이들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용돈을 더 주는 거예요. 어차피 용돈은 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 알파를 더 해준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시설에서 잘하니까 가르쳐 줘야 의무인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자합식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야, 알바. 쉽게 말하자면 같은 기관에서도.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을 일부러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해. 우리 종사자들이 이제 교사로 갔을 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열어놓고 자원봉사도 해야 돼요. 이 자원봉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우리 애들은 또 제과당 가서 얼렁뚱땅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찡을 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얄짤 없어, 한 시간도. 그렇게 해줘서는 안 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애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 안 된다. 우리가 물을 흐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봉사도 안 시키고 끊어준다? 절대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오히려
철저히 와서 아이들이 하고, 같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용돈을 주면서 아이들이 내가 하는 노동이, 내가 가르치는 일이 신성하고 이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거 하고 우리 마칠게요.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론은 좋죠,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원봉사론에 또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자원봉사가 아이들이 왔을 때 거꾸로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너 뭐 할 건데?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중고등생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기 전에 이 두꺼운 엘로카드, 노란 판 같은 데 딱 보이게, 한눈에 딱 오면 요거를 내놓는 거예요. 빙고판을. 그래 놓고, 하나는 뭐 독서, 하나는 뭐 게임, 하나는 또 뭘까, 노래,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청소도 하나 넣어놓고. 예. 몇 시간 할 건데, 그러면 한 4시간이요. 그러면 9가지를 지금 써놨잖아요. 9가지를 써놨는데, 이 아이한테 물어봐요. 네가 아이들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4가지만 골라봐. 왜 4가지죠? 4시간이니까. 그래서 1시간씩 눈치 보지 말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임무를 오자마자 딱 4가지를 주는 거예요. 1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그럼 선생님이 타치할 필요가 없어. 지가 4명이든지 3명이든지 4시간씩 돌아가면서 아이들 한 명씩 1대1로 해라. 그러면 독서하는데 1시간, 예를 들면 뭐 게임 1시간, 노래 1시간, 전체적인 뭐 복지시설 청소하는데 1시간. 자기가 이게 안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 끝나고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이가 와서 이 빙고판을 내밀고 했을 때 자기가 이미 4가지를 정했으니까 시간 안배를 지가 해서 10시에 왔다 그러면 정규시간 빼고 오후 2시까지 선생님 이것만 딱 체크해 주면 돼요. 예. 그리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1명이 안 오고 2명이 안 내. 그러면 또 이제 2명에 나눠서 해야 되겠죠. 예? 어쩔 때는 애들이 때 몰려 5명도 와요.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안 받으려고 그래. 5명 치리하게 더 힘들어. 정신이 없는 거야. 5명이 왔다 해보세요. 1명도 없다가. 그러면 식구가 지금, 집에 식구가 선생님까지 아이들 7+1이 있었어. 근데 5명이 집에 그룹홈에 왔다 해보세요. 13명이야. 그 30평 공간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 왜 자원봉사만 안 받는가 그러지 말고, 왜 시설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려고 자원봉사가 5명이나 왔는데 기관은 더 피곤한 거야. 왜? 정시대 되면 뭐 정심 해줘야지, 또 뭐 해야지,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놔야 된대. 예. 그래야 앉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자원봉사가 1명 왔는지 5명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해야 될 일을, 선생님이 청소해야 될 일을 5명이 해주면 되는 거고, 책 읽어주는 것도 한 선생님이 5명 해줄 수 없으니까 5명이 1대1로 잡아가지고 책 맞는 책 빼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코칭해주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근데 내가 자원봉사 물어보면 이렇게 한 시설들이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 또 자원봉사론을 따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강의 듣기 전에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나도 초창기에 그랬으니까 정신없어. 그럼 선생님 뭐 해야 되나, 오는데 뭐 시켜야 되나, 그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사장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다 오세요. 4시까지. 애들은 다 나가니까 선생님 편해. 근데 자원봉사 오는 선생님도 난감해. 뭐 프로그램도 없는데 나가서 무조건 놀다 와야 되니까 시간만 때우는 식이 되잖아, 이거.
놀더라도 여기서 주제를 딱 정해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뭐 축구를 하다든지 나가서 야구를 하다든지 뭐 상천을 거닐다가 뭘 수집을 하라든지 숙제를 도와주라든지 뭔가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원봉사를 잘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사실 잘 이거를 해주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렇게 강의한 중에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새로운 거 말고 아직 얘기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 전문적인 것은 다시 또 강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기관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 가르쳐 줬어요. 예. 이게 시설장이 타치 안 해도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굴러가 줘야 돼요. 예. 뭐 누구 온다고 그래서 내가 바깥에 있는데 시설장님 손님 왔어요 빨리 오세요. 왜 바깥에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럼 상담을 믿을 수 없으면 이 일을 접어놓고 또 30분 걸려서 운전하고 내가 다시 시설로 돌아와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아셨죠? 해봐 상담. 어떻게 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빈칸에 공란 채우고 가세요. 입학원서에다가. 그랬을 때 부모님이 선생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건 아니지. 아무리 시설장이 없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상담할 때 아까 좀 빠지긴 했는데 좋은 이야기도 하고 나쁜 이야기도 하고 두 가지 얘기를 더 하자면 아이 이름을 물어볼 때 부모님을 이름을 물어볼 때 아이에게도 하라고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럼 100명 중에 99명은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면 홍길동 한다고 홍길동 그럼 선생님이 대받아 쳐야 돼 그대로 홍길동 홍길동이 뭐야 이놈아 따라서 해봐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네. 그럼 누가 얼굴이 빨개질까요? 네? 부모님이 반대로 뽀록이 나는 거야 그 순간 가정교육 개판이네 이거 말은 안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지 지금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센터 잘못 쳐다나 보다 내일부터 안 온다 그냥 데려간다 속으로 막 끌어올리는 거기서 그렇게 하면 져버리는 거지. 예. 누가 오라게도 안 오는데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오겠어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이제 그러면 대부분 백발백중 부모님은 누구 핑계를 대냐 얘가 안 갈라 그러네요 딴 데 가겠어요 이제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기분이 상했으면 그럼 얘한테도 야 그거 가지 마 이렇게 한다. 예.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예요. 딱 이렇게 혼내놨으면 딱 또 올려줘야 돼. 또 뭐 좋아하니? 지금 이제 불호령 쳤잖아요. A 잡았어. 내일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말 안 들으면 혼나. 업 시켜주면 이 부모는 거꾸로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내가 너를 꺾지 못했는데 이 여우 같은 늑대 같은 선생님 만나서 너 이제는 꼼짝없다. 내가 버릇을 못 잡을 것을 이 선생이 잡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친절하게 묻기 시작해. 빨리 호전시켜야 돼. 이 아이 지금 주눅 들어있는데 내일부터 안 올 거야. 그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 너 뭐 잘 먹니? 그러면 또 금방 또 애들은 막 나오는 거야. 따발총으로. 이제 뭘 잘 먹니는 신경을 못 쓰더라도 뭘 안 먹니는 신경을 써야 돼. 그렇잖아요? 보통으로 식단대로 나갈 거니까 평균 이상으로 나가잖아요, 다. 근데 애들은 요즘은 좀 특별한 애들이 너무 많아. 고등어 안 먹은 애들, 뭐 국수 안 먹은 애들. 엄청 많아. 나오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안 먹어버려. 나 싫은데요. 카레 안 먹는 애들 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학교에 가니까 나 카레를 안 먹는데 오늘 낮에 학교에 가서 카레 나왔는데 저녁에 갔더니 또 카레야.
미쳐버리지 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얘들은. 폭발. 그리고 가버려. 시간 안 먹고. 그러면 얘들 선생님 뭐예요? 이것들이 배불렀나? 이거 왜 안 먹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이들 입장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6월 달이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 전이잖아요. 야, 내일 식단표 나오면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카피하고 돌려줘요. 그래 놓고 우리 식단표 딱 옆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를 보냐? 더 잘해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오늘 저녁하고 진건중 오늘 점심하고 이게 중복되냐 안 되냐 파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요. 오늘 또 미역국 또 갔더니 또 저녁에 미역국. 영양사들이 짜다 보면 딱 이게 있어요. 중복이 많이 돼. 특히 국 종류가 많이 돼. 여기도 콩나물, 어느 땐 내일도 콩나물. 애들이 그러니까 다 잊고 있어. 따가지고 냉장고 앞에 붙여놨잖아요. 오늘 또 카레네. 네. 밥 먹기 전에 다운돼 있어. 네. 안 먹으려고 아예. 그리고 미리 하루 전에 보고 간 놈도 있어. 그리고 오다 골목에서 떡볶이 먹어버려요. 카레 안 먹을 거니까 배 채워갖고 가야 됐잖아. 애들이 더 슬기롭다니까 좀 애들이. 네. 내가 몇 번 그것을 봤어. 선생님한테 게으르지 말고 식단표 보세요. 하루만 비껴서 하면 애들한테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나요? 비싼 돈 주고 해가지고. 선생님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딱 보고 우리가 해야 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딱 택해놔요. 우리 아이 카레 안 먹어요. 카레 별표. 우리 아이 국수 안 먹어요. 별표.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국수 안 먹은 놈이 3명, 카레 안 먹은 놈이 2명이나 되네. 자, 국수 안 먹을 때는 대체. 엄마 주문 준 대로 처먹어. 그런 식이 아니고 뭐예요? 햇반 1,000원이요. 뭐 얼마요? 하나 사면 돼. 좀 밥 따로 할 필요도 없어. 다 저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그러면 아이가 오늘 잘 먹었다고 막 자랑해봤자 부모 귀에 안 들어가. 엄마 나 오늘 국수 안 먹는데 나만 언제 햇밥 먹었다? 이러면 꼭 말하게 돼 있어. 지가 특별한 행동을 했잖아. 특별한 행동을 한 아이는 집에 가서 반드시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그럼 엄마는 한 귀로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오, 너 혼자만 밥 챙겨줬어? 대단하네. 그거 쉽지 않는데. 감동받는 거야. 감동받는다. 그러니까 1,000원 신경 써가지고 감동받을 만하죠? 선생님이 게을러서 못하는 거야. 야, 임마, 주문 준 대로 먹어. 억지로 처먹어. 뭐, 국수고 뭐고, 막.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우리 아빠들도 군대에서 두부 질린 사람, 콩나물 질긴 사람 지금도 안 먹어. 에이? 그거 생각하면 아이들도 똑같지. 그러니까 아이들 탓하면 안 돼. 우리가 중복을 피하지 못한 우리 선생님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줘. 그런 것을 기록을 잘 해놓으라. 그 말이에요. 사소한 것에. 그래서 부모들은 그것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생각나면 이제 또 추가도 하겠지만, 강의를 항상 잘하니까 질문이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